안녕하세요. 공합 박사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월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7월 19일 금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목요일 날 급등했던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낮아지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었던 건데요. 경기 둔화 가능성이 보이면 빠르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졌었던 거죠. 하지만 학술적인 연구 결과와 관련한 것이지 향후 통화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야 라고 해명하면서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되었던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20%대 초반으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 정세도 시장에서는 주시하고 있었을 텐데요. 미국의 이란 드론 격추 소식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의 영국 유조선 억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영국의 이란 선박 억류 그리고 이란의 유조선 억류 소식 또 미 해군의 이란 드론 격추 등은 중동 지역 군사 충돌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고 이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애플과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록적인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무역 전쟁에 따른 향후 실적 둔화 우려로 증시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4%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62, 다우 지수는 0.2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지난 금요일 장중 보합권 등락을 이어가다가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 군사충돌 우려감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크루드 오일은 7.6% 내렸는데요. 이 이란의 영국 유조선 납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7월 4일 영국 해군이 이란 유조선을 납포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 영국령 지브롤터 법원이 억류 중인 이란 선박에 대한 억류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이후 수시간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에는 영국 유조선을 억류했다라고 긴급 발표하게 된 것인데요. 이란이 자국 유조선이 영국에 억류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미 해군이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중동 지역 군사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미국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요일에는 제가 영상을 따로 남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정 전까지 새벽 1시경까지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이란의 영국 유조선 납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금값은 달러 강세와 그동안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0.1% 하락한 온스당 1426.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항생지수를 거래했었습니다. 항생지수가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4시 20분 마지막 그 차트를 제가 캡처한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 오전에는 항생지수 거래를 했을 때 처음에 그 매도 진입 시점을 놓쳤고요. 제가 차트를 본 시점에서는 단타 매매 기법으로 TFCP 매매 기법이 적용이 가능했어서 28612에 매도 진입을 했었고요. 손절은 28662였는데 손절되지 않고 7, 80틱 정도 하락 좀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12시 정오가 될 무렵에 70틱 정도 수익 구간에서 청산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나서
그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었고요. 항생지수 거래하는 과정에 크루드 오일 오늘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라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매도종과 매수종이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큰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었고, 만약에 매도존 부근에서 3분봉 기준의 TW 매도 신호가 나온다면 매도 진입을 할 것이고, 매수존 부근에서 TW 매수 신호, 3분봉 기준에서 TW 매수 신호가 나오면 매수 진입을 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시각 5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보고 있는 거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시황 정리 끝나고 3분봉 기준으로 TW 매도 신호가 나오고, 그 매도 신호와 이 TF존의 매도존과 매수존 부근의 중앙 부분이 50틱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매도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다른 신호를 좀 더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제가 영상 마무리하고 나서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영상으로 가급적이면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22일에서 26일이죠.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시하게 될지 제가 대충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예정되어 있지 않고요. 우선 다음 주 연준의 FOMC에 앞서서 ECB가 25일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금융시장을 떠받치고 있었는데요. 드라기 총재는 완화책을 도입하겠다라는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ECB가 선제적 금리 인하 등으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선다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7월 FOMC를 앞두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장률이 부진하다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까지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에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부진 혹은 실적 가이던스가 나빠지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될 여지는 남아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움직임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일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에 만약에 대면 협상이 실시된다거나 협상과 관련된 진전된 소식이 전해진다면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 긴장감도 시장에서는 예의주시할 텐데요. 그동안은 국제유가가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 만약에 무력 충돌 위험성이 커지면 국제유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 결과가 좀 중요해진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는 많은 내용들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문제 등 이러한 방대한 내용들을 일일이 분석하고 선물 상품을 거래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일반 개인이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시장의 흐름, 추세를 예측하지 않고도 정해진 자리에서 진입과 청산을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진입과 청산 자리가 늘 항상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습관
습관이 되어가고 있고, 이는 곧 누적 수익을 쌓는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그리고 저와 함께 제임스 투자그룹에 속해서 꾸준한 누적 수익을 쌓길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년에 걸쳐서 완성된 제임스 대표님의 누적 수익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은 한 달 또는 2달이면 충분한 준비와 함께 누적 수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참여를 원하신다면 본인에 대한 간단 소개와 함께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휴대번호로 문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중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여름나기 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